3월 19일 JBC가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085일입니다. 자, 지금 오늘 대한민국 경제에 이제 본격,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또 지금 이 국민들이 재앙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지만요. 여기서 뭐 코로나 이 자체는 뭐 걸리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죄송하지만 또 안 걸리는 분들에게는 또 뭐 이게 남의 일일 그럴 수 있고, 또 마스크 쓰고 손 씻기 잘하고 뭐 나름대로 불편할 따름이죠.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이 경제가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제목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조원진 홍문종 의원도 이제 면회를 좀 허용해야 된다라는 제하에 방송을 하지만 이 방송이 지금 이 소위 먹고 사는 문제, 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 문제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제 방송이 지금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제 이 부분들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이 상 판단에 대한 미스테이크가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방송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에서 탈락되는 것에 대해서 격노했다는 그 얘기가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이 국가 경제가 완전 재앙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국민이 지금 이 중국발 역병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그 발언 자체가 유영하를 위해서, 대통령 유영하밖에 보이지 않는가?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국민들은 지금 현재 지난 4년 동안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 뭐 보상을 해달라는 말은 아니겠지만요, 그분들의 어떤 입장이 뭐냐라는 어떤 반발심이 지금 상당히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이라는 것은요, 이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이라는 게, 또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유가 정권, 지금 이 전체 오늘 유가 정권 시장에 사이드카 발동이 되고, 코스피 시장 장중이 이 얼마 붕괴된지 압니까? 약 1,000조 원이 붕괴됐습니다. 1,000조 원이. 그래서 이 환율도 지금 현재 1,290원대로 돌파를 하고, 이 코스피가 6% 급락, 장중이 지금 1,490선으로 지금 현재 내려앉았습니다. 이 문법은 지금 오늘 이 무너지는 경제를 막기 위해서 50조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시행하겠다 그랬는데요. 이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설탕물 수입밖에 없습니다. 경제의 기본적인 책임들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국민들을 다 죽이고, 훗날에 우리 지금 이 후세들에게요, 국가 부채를 다 짊어지게 하는 이 대한민국 부도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 문법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뭐 19 경제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다 챙기겠다 한 그 현장에 있어서 오늘 이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이 백약이 무효일 겁니다. 문법이 물러나야만 이 상황이 바로 잡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좋지 않는 시점에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천 탈락에 대한 반발을 보였다, 이런 것들을 밝힘으로써 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이 상 판단에 대한 이 오판을 지금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지금 국민들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찹찹한 마음에서 늘 그렇지만요, 방송하도록 합니다.
참 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이 1997년도 그때 97년도 이 북미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북미 취재를 캐나다하고 미주 쪽에 제가 이제 취재 갔는데요. 그때가 이제 IMF 오기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이 취재를 갔는데 그때 이제 이 북미에 있는 언론들 또 뭐 기자들뿐만 아니라 학자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래 경제 종사하는 분들 만나면요. 저보고 한국 괜찮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처럼 이제 언론이 막 그냥 이래 이 각국에서 터지는 뉴스가 바로바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날이 그런 이 그때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텔렉스로 통해 가지고 이제 뭐 AP 또 뭐 AFP 그 로이터 통신 이게 이제 뭐 이래 쭉쭉쭉 들어오는 거여서 거기서 이제 뭐 이래 보고 기자들이 또 번역해 가지고 외신발로 적고 이랬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 당직자들이 회사 가면 팩스로 이제 이렇게 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각국에서 온 외신들이 쭉 쌓입니다. 뭐 그때 그래 지금은 뭐 우리가 이 인터넷 시대 발달됐기 때문에 앉아서 폰만 켜면 바로 뭐 미국의 뭐 CNN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때 그런 시절인데요. 지금은 뭐 지금은 그런 시절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세계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 잘 몰랐을 때인데 미국하고 이제 이 캐나다 쪽 가는 데마다 한국 괜찮냐고 하길래요. 그래서 그때 뭐 IMF 이 관리에 들어갈 것 같아라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때 김영삼 정권 때인지 그때죠. 저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사실 긴가민가하고요. 또 제가 경제 파트에서 뭐 담당 기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로부터 이제 IMF가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결국은 뭐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 쪼그라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제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때와 다릅니다. 지금은 그때는 금융에 의한 경제가 무너졌지만 지금 이제 실물 경제까지 다 같이 이제 폭망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지만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 이 경제 이쪽 분야는 수출에 의존하고 그리고 달러가 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한국은 또 긴축 통화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가 우리가 많이 빠져나가면 이제 그때는 한국 뭐 기업이 하나 무너지고 뭐 은행이 하나 문을 닫고 막말로 이 북한에 뭐 1년 전에 이 석탄 관련해 가지고 한국 은행들 중에서 하나 지금 타깃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런 가정에 있어서 미국이 예를 들어 한국을 하나 손보면요. 한국은 그냥 무너집니다. 지금 더욱이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은요. 문뻥이 이 미정유의 이 비상경제 시국이다라고 시부르기 전에 이미 지금 현재 이 미국에 빨리 우리 경제 쪽, 이 금융 쪽 핵심 전문가들을 보내가지고요. 미국 달러 스와프 체결을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한국이 달러 보유국이 지금 달러가 지금 그때보다는 많이 보유해 있지만 이 빠져나가는 거는요. 돈은 벌기가 무섭지 빠져나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다 빠져나가면요. 한국은 그냥 문 닫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부동산 보유세도 완전 지금 폭발적으로 때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돈 있는 사람들 하이 내가 뭐 한국에 내가 왜 투자하겠냐. 내 돈 찾아가가지고 나 해외로 가겠다. 해외 투자해버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은행에서 이 돈을 빌렸던 다 뭐 부동산 대출 받아 했죠. 대출금 못 받고 그럼 부동산도 폭락하고 이제 다 폭락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이 재앙이 시작되는데 지금 50조 지금 1000조가 빠져나갔는데 50조 가지고 이게 뭘 땜빵질 하겠다?
이거는요. 더욱이 지금 현재 이 민노총이라든지 혹은 또 한국노총이라든지 이런 자들 불러가지고 경제 대책을 한다?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자들 부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미국, 일본 바지랭이 잡고요. 바지랭이 잡고 그냥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땅덩어리가 뭐 넓었어? 우리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중국한테 깐죽깐죽거리고 중국을 예쁘고 자기들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3만 명의 사상자가까지 난 이 6.25 참전에 했던 우리들 무시하고 오히려 한국의 자유를 방해하고 한국에 쳐들어왔던 중국 새끼들하고 같이 이 새끼들이 같이 놀고 있어? 이 새끼들 봐라. 일본 입장에서도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 핵심은요. 핵심은 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잡겠다. 물론 이것이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한국을 잡겠다 그러면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국내외 지금 이 산업이 동반 추락 중이고 금융시장 이거는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지금 문법 자기가 직접 챙겼답니다. 그 자가 지금 뻥치는 애가 대가리가 지정신입니까? 그거? 지정신 아니에요. 그 자는요. 경제부처 장관들, 경제부총리가 금융 쪽의 파트를 공부했던 자입니다. 전체적인 정책, 거시경제 컨트롤 타워를 모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상조 후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강여안은요, 비전문가입니다. 그 외교관입니까? 통역관 출신입니다. 이 정부에 있어서 전문 파트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 상을 리드할 수 있는 인물이 안 보입니다. 모여가지고 마스크 쓰고 개나발 부리고 앉아가지고 협조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지급해 줄까? 그딴 식으로 하고 또 이 가진 자들의 세금을 뺏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와대 참모진들 마찬가지고 금융부 수장 새끼들도 이지랄하는 거죠. 노동계 학계에 있는 새끼들도 전부 다 이념에 사로잡힌 이런 쓰레기들끼리 모여있는 여기서 자기들이 무슨 놈의 경제를 이끌겠습니까? 그래서 국내외 산업이 동반 추락 중이고 또 금융시장이 완전히 이거는 지금 붕괴 상태로 와 있습니다. 이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중국발 역병 코로나19 완전히 이거는 지금 또 여기에 뭐가 붙였냐면요. 원유 전쟁까지 가세해가지고 이 복합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값도 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가이드라인을 자기가 형성하고 나가겠다? 이런 무슨 총동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전례 없는 이자 이거요. 이자 입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위급하고 잘못하면 이 나라를 부도로 만드는 이런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자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개돼지들, 대깨문 새끼들 그리고 잘 들어 30, 40대 아줌마들 그 자식이 지금 이로 인해 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지금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멘탈이 다 붕괴되는 이런 마당에 그 미친 년들은 우리 문재인 잘하는데 왜 그러세요?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봐야지. 그래서 일각에서는 다 망가야 된다. 망가지고 그 망가질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애들이 바로 자빨들, 대가리, 개돼지들. 그들의 자식이 철철철철 피눈물을 흘려야만 된다라는 얘기들이 합니다. 이념을 앞세워 가지고 경제 문제에 접근한다. 이것은 전례 없는 포퓰리즘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조 7천억 추경
코로나 추경을 통과시켰는데 또다시 2차 추경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 누구 돈입니까? 재난기본소득을 보존해 주겠다니 뭐 민노총 애들은 대통령이라는 자 앞에서 사회보험료 인상이니 가감한 재정 확대를 해달라 그딴 개소리를 짓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경제의 빌미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밀어붙이려고 그지라는 그런 새끼들 모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지금 이 시국에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 자, 재정 이 퍼붓기식 현금 살포요. 이거 이전에 이 문법 정권이 가장 패착이 됐던 게 뭡니까?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감한 개혁과 혁신과 또 이 문제에 대한 전환의 시가 필요한데요. 못합니다. 지금 이 장중 1500선 밑에 붕괴된 것은 11년 만에 처음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급락할 건데요. 지금 달러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외국인 순매도액이 26조 원입니다. 이 절반이 불과 지금 2달 만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2008년도 1년 동안에 외국인이 순매도액이 26조입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약 13조가 지금 빠져나가 버렸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자산 매각 지금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외화 유동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아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뭐 이 달러 뭐 4천억 달러 정도 된다 하는데요. 이거 금방금방 빠져나갑니다. 올해 이럴 때 경상수지가 전년에 이 3분의 1 수준이 10억 달러에 끝입니다. 10억 달러. 자, 달러 값 오르고 있습니다. 신용평가들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전부 다 부도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국가 신용도 위험을 나타내는 이 어떤 지표가요. 작년보다 2배나 높아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뭐 유영아의 공천 탈락에 대한 반발 이러지만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예를 들어 뭐 자유공화당이나 자유우파 국민들은 유영아 변호사의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지만요. 이 단계에서 벗어나가면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지금 상 판단을 하고 있냐. 나라가 지금 엉망인데 자기 유영아 변호사 그 공천 못 받았다고 거기서 개인적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가? 라고 질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대기업과 공기업이 해외 채권 발행에 실패하고 지금 발행이 안 됩니다. 연기하자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요. 우리가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자금을. 실물 경제와 금융 불안이 지금 이 와중에 외환마저 이 한국 경제를 지탱할 외환마저도 이제 이 자금이 최악의 상태로 버린다 그러면 뭐 한국은 뭐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원화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뭐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의 어떤 외화 유동성 위기를 금방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핀을 갖게 되는 것이 접시가 방송이 주장합니다. 이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만일의 경우에 달러를 지원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하고도 통화 스와프를 맞아야 됩니다. 한국이 중국의 이에나도 지금 이 중국 이하나 같은 경우는요. 환율 조정국으로 대상 지정돼 가지고요. 중국이 이 이하나를 패죽 예를 들어 한마디로 패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또 지금 왜안케도 코로나19가 중국의 151 정책에 지지하거나 참여했던 자들, 이탈리아, 이란
또 뭐 한국 뭐 이런 나라가 유동찮게 거기 또 걸려들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요, 평소에 얘들이 얘기해도 말 안 듣고 친중으로 나가고 미국 알기를, 자기들을 도와준 나라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있고 이러는데 한국에서 도와달라 한다고 도와달라 하겠습니까? 얘들 자체가 예를 들어 좀 있는 애들, 예를 들어 이태리나 뭐 유럽에 좀 이래 좀 사는 애들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뭐 어떤 이 기초 기반이 돼 있는 나라들이 뭐 까불면요, 저 새끼 저 때리 팰까 말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갯불이 없는 게 와가지고 뭐 중국에 뒤로 붙고 폼 잡으면서 뭐 미국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까부는 거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패 죽여버리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왜 미국한테 길까요?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일본 히로시마 원폭, 나가사키 원폭을 통해 가지고요, 도쿄 대공습 통해 가지고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가 그리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 놈들 성격 따라서는요, 평생 미국 놈들 원수로 볼 거예요. 근데 그런 일본이 미국에 살살살 기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이 시장에서 애 낳는 통용됩니다. 한국 하나는 통용이 안 돼요. 애 낳은 한율 저장국도 아닙니다. 조정국도 아닙니다. 일본은요. 한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죽창가를 부르짖고 자빠지고 앉아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반미를 부르짖고 앉아있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 했던 중국에서는요, 저자세로 친중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 문 정권, 이것이 지금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의 재앙의 기초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걸 던졌다 그러면 지금 이 경제, 실물 경제, 금융 경제, 전 세계 경제의 어떤 몰락은요, 아마 진짜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상황으로 시달릴 겁니다. 우리가 쓰나미가 밀려올 때는요, 뭐 배를 하나 띄운다고 밧줄을 하나 던져가지고 사람을 구해준다? 안 됩니다. 쓰나미가 올 때는요, 그 순간 뭐 밧줄 구해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피했다? 다 죽습니다. 그 순간이에요. 문 정권이 지금 이 포퓰리즘을 통해 가지고 사탕물 주입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자, 제가 지금 이 제목을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댓글을 이제 제가 컨닝을 하면 이 뭐 또 홍문종이 어떻다 또 싸웁니다. 싸워요. 이 경제적인 이런 심각한 얘기 하는데도 자, 이 방송을 보는 이제 애청자분들은요, 왜?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위기를 맞는 거와 저자 이니시 무조건 믿어요, 사랑해요 라고 하다가 이제 발등 뛰는 거하고는 틀리겠죠. 지금 이 경제가 이렇게 상하는데도 정치권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한교안이라는 자는 소독약 메고 뿌리고 다니고 있고,
지금 여권은 여기서는 또다시 제2차 추경안을 해가지고 국민에게 사탕물 투입을 시키려고 하고 앉아있고, 또 국민들은 지금 나몰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총알이 지금 앞에 날라 있는데도요, 한국 사람 특유의 이라고 있어요. 저는 뭐 통화서 아프고 뭐가 안 해요. 미국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다 죽죠, 같이. 그래서 이 죽어서 이 대한민국의 개 돼지들이 정신 차린다 그러면요, 같이 죽어야죠. 제가 방송할 때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 조선 놈들은요, 6.25 남침에 해가지고 부모 형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엔 정신 차려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잔혹한 총칼 앞에서 그때서 다 죽고 또 정신 차립니다. 뭐 임진란, 인조, 그때 뭐 반정, 여러 이제 이런 우리가 그런 시련을 겪고 나서도 그때 정신 차리는데, 그 정신 차리는 게 반짝 그뿐입니다.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금붕어보다 더합니다. 금붕어가 낚시해가지고 잡아 풀어주면 또 다시 물듯이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진 대표를 홍문종 대표를 만나야 된다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풀어놔야 되고 지금 이 국민적 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변호인으로 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현재 드러난 걸로 볼 때는 본인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고 모시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한 지금 이 잘못됐다라는 그 코드가 지금 작동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청와대에서 여야 대통령하고 이제 야당 총수들하고 대표들하고 이제 회동을 합니다. 그때 청와대 대변인하고요, 야당 측 대변인이 이제 동석을 합니다. 동석을 해요. 동석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서로가 예를 들어 오늘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하고 이제 회동한 사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밝힐 때 한쪽에서 일방으로 밝혀버리면요,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공식 밝힐 때는 청와대 대변인 측하고 또 야당 대변인 측하고요, 서로 오늘 내용에 대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협의에 대해서 이 얘기 맞죠? 1번 얘기 문제죠? 이거 맞죠? 3번 이 얘기 맞죠? 맞죠? 해가지고 그 얘기를 정리해가지고 언론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야만요, 이 뒤탈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야당은 야당대로 약간 디스하는 측면에서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이제 좀 약간 팁을 하나 흘려줍니다. 그러면 그게 또 기사가 적고 이래야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고요. 일방에 지금 현재 이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전달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걸 잘 안 믿습니다. 이영하 변호사의 의견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중국발 폐렴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런 과정에서 또 지금 경제, 실물 경제, 금융 경제 위기, 이 위기 상황에 있어서 특히 지금 모든 이 국가적인 시스템들이 다 망가지고 국민의 삶이 지금 형편없는 이 과정에 있어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 탈락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표명했을까라는 생각들요, 저는 글쎄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두 번 칼질 당했다. 두 번 칼질 당했다. 그리고 또 능멸당했다. 능멸당했다. 능욕당했다. 능욕당했다. 두 번 칼질 당했다. 이거는 이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쓰시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단어를 하나 쓰더라도요, 품격 있게 사용합니다. 두 번 칼질 당했다. 능욕당했다. 이거는요, 까방송이 쓸 수 있는, 좀 한마디로 말하자면 약간 이 불만과 천박이 섞여 있는 그런 단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다르고 으다르다 할 때요, 대통령의 얘기라든지 이런 어떤 기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 메시지를 보더라도 뭐 대통령이 경제라는 것들을 뭐 14번 언급했다든지 또 국민 삶을 몇 번 언급했다든지 이래가지고 기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언급했는가까지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능욕적 표현, 능욕, 또 두 번 칼질 당했다는 이거는요, 이 분석을 들어가면 이게 과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인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일방통행적인 이 전달 체제가 아닌 이 전달 체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쪽 의견과 이쪽 의견이 좀 대립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협의해가지고 이 의견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들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왜 여기서 지금 홍문종 의원을 포함시키느냐? 어차피 지금 홍문종 의원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같은 라인으로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원진 대표의 일방의 면회만 받았을 경우에는요, 또 홍문종 의원 쪽에서는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자유공화당뿐만 아니라 자유시민들이 유영하 변호사의 이 메시지에 대한 이 논란, 반박, 또 불신, 마찬가지로 조원진 대표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또 이 여러 가지 논란이 놉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조원진 대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을 경우에는 이제 차기 총선에 있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박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드러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사안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요,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고 또 그들의 어떤 어제 뭐 유영하 변호사 밝혔던 내용대로라면 새로운 어떤 또 다른 이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번의 메시지가 두 번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두 번의 메시지 세 번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다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나온다 했을 경우에는요, 상당한 지금보다 더 큰 박근혜 죽이기로 될 것 같아요.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는 조원진 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조원진 대표를 만나가지고 조원진 대표를 통해가지고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 조원진 대표를 만나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통령이 저절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주디 닫고 있을 때 조원진 대표는 입을 열고,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들이 탄핵 무효에 대해서 또 주디를 닫고 있을 때 조원진 대표는 국회 맞짱감에 탄핵 무효를 외쳤고, 대한민국의 이 모든 자들이 입을 닫고 있을 때 체제 전쟁,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대항을 하고, 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의 지지와 또 거기에 따르는 존경을 한 몸에 받은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물론 일각에서 조 대표에 대한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사람의 면회를 통해 가지고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그런 사람의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닌 상태에서 또다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다른 뭐 이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래 나올 경우에는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명박 정권 때요,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입니다. 이 아베에게 이제 대통령의 이제 친서를 전달하는데 대사관에서 애무성 뒷구녕으로 들어가 가지고 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일본 대사관에 근무했던 담당자를 작살내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친서는 대통령의 격이 맞는 격대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래 친서를 아무 때나 적어주는데 붙이라 하는데요, 아무 때나 갖다 줍니까? 아무 때나 불러줍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대통령의 이 얘기 친서들은요, 역사 기록입니다. 똑같은 예우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장관이 직접 그 친서를 들고 해당 애무성에게 전달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죠. 그게 아닌 밑에가 일본 애무성 뒷구녕으로 가가지고 대통령 친서가 아니라 전달해주면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 자는요, 그런 자는 외무부 공무원 자격이 없는 자예요. 마찬가지.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가 설령 대통령이 지금 임신감금에 돼 있지만 그 메시지가 한 변호사에 의해서 받아 적고 그 변호사에 받아 적은 내용들을 전화상으로 거기에 연락해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리는 거는요, 이보시오, 유 변호사, 당신 자격이 없어요. 알아요? 내가 모셨던 주군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이거는요,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모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저분 자격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청와대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봅시다.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유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했는데 유 변호사가 특정한테 이렇게 전화를 흘려줍니까?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고로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질서가. 질서가 없어요. 대통령을 징징거리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미래통합당에서는 당장 한 고위 관계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설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대통령이 설마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이고, 지금 통합 메시지를 낸 대통령이 유영아 공천 탈락시켰다고 거기서 두 번 나를 죽였다니 어떠니 칼질을 했니 능욕당했니, 에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비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런 기본적인 정무적인 판단과 이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식의 프로세스를 가져가는가. 어쨌든 이 유영하 변호사는 태극기 우파 쪽에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통합당이라든지 이쪽 쪽에 이제 결이 더 가까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극기 우파 중에서 자유공화당의 입장들을 제대로 대통령이 직보를 하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변호인으로서의 한계와 그 나름대로 역할이라는 게 있겠지만요,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이 조은진 대표 면회를 허용해야 되고요. 또 나가가지고 어쨌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입니다. 라고 외쳤던 HC도 면회를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통령의 뜻이 뭔지에 대한 그것을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또 선거에 관련돼 가지고 또 다른 메시지에 놓을 경우에는요, 대통령 선거법으로 지금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 어떤 그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또 제가 가중될 수가 있고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그대 야당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를 물어보더구만요. 뭐 사람들이. 대통령이 직접적인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간접 선거운동이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메시지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이 대통령께서는 조은진 대표를 필히 만나서 또 그동안에 노고도 격려해 주고요.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 힘이 바로 조은진 대표가 이번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지금 출마하는데 김용판이라는 자를 보기 좋게 끊고 또 자기 이 배지를 달므로써 그것도 달아야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명운동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억울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국회 원내에서 활동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조은진 대표마저도 낙선이 되면요,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상당한 불통이 튈 것이고 그에 따르는 이 원성도 들을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요, 이 사탄 받을 가짜 보수들한테도 버림을 받고 실제 잘못돼 버리면 진짜 보수들 자유우파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보았던 박 대통령 아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4년 동안 눈길 한번 주지 않았느냐. 그 이영하 변호사 공천이 탈락됐다고 거기서 그렇게 발언을 하는 우리가 믿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맞는가라는 실망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요, 이 내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참자, 대통령이 지금 인신강림되고 이렇게 참자하지만요, 어느 순간 되면요, 뭐 조 대표가 뭐 낙선, 또 홍문종 대표도 뭐 어쨌든 간에 홍문종 의원도 이 자기의 배지를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앞에서는 홍문종 의원이 뭐 배신했다 하지만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이유 어떻든 간에 또 대통령 석방과 또 탄핵무효를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홍문종 의원이 낫다고, 저들보다는. 그 홍문종 의원이 뭐 계엄 발의에 동참한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 이 가는 길이 같아요. 갔는데 지금 한 지붕 이 두 살림을 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메시지가 없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면회가 없고 했을 경우에는요, 가짜의 손을 다시 들어주고 가짜를 더욱더 이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가짜 때문에 결국은 자유공화당 또 다른 어떤 친박 세력들이 출마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그런 하나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게요.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외쳤던 분들이 차기 당선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이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입장이 지금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숨호흡을 한 번 더 고르고 그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현실이 됐는데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뭐 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에게 제 편지를 써달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편지가 대통령한테 어떻게 이제 이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제 편지는 다 읽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편지를 보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지금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않겠다 그랬지만요.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도 제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적어야 되겠다라는 딱 순간요. 지금 당장 그 순간 지나가다가도 그래 적어야 되겠다는 필요 오면 바로 적습니다. 지금은 적을 이유와 까닭도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직 편지절 아닙니다. 어제 이제 우리 해운대구 전 의회 의장을 하셨던 이한호 의장님이 본인이 오죽 답답했으면 제 메일로 대통령에 드리는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참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적었대요. 지금 뭐 대통령에게 이런 식의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편지를 적지 마세요. 그건 어떤 뭐 또 대통령이 징징거리는 거고요. 또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하더라도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합니다. 벙커 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유영하 변호사를 교체하면 누가 거기에서 대타로 병원을 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 만 3년이 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성격에 이 사람 새로운 변호인을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떻게 쓰면 또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회를 또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지적해버리면 대통령이 또 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이 사람 뭐 자유공화당 지지하더니 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렇게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프레임에 빠지는 경우는요. 더 이상 예전에 제가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 박지만 회장하고 이제 제가 가끔씩 청담동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했는데 박지만 회장하고 제가 이제 안 만나는 이유가 지금 그분 안 만나는 게 15년 됐습니다. 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디 행사장 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안 만나는 이유가 어떤 발언이 제가 이런 바른 얘기를 했어요. 올바른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회장님께서 좀 이래야 됩니까? 그때 이제 박 회장이 저한테 왜 당신 나한테 왜 이런 식의 왜 얘기하느냐고 예? 오히려 이제 핀잔을 주더라고요. 제가 약간 당황스러웠죠. 아니 내부에 이걸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장님?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려면 앞으로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 그 박 회장 내가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박 회장 만나가지고 내가 득볼 일이 있습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 아들로서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때 제가 신문기자 시절이었어요. 언론사 그때 제가 차장 시절이었는데요. 내가 그 사람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박근영 이사장도요. 유일하게 JBC가 방송 사무실에 오신 분이 박근영 이사장입니다. 박근영 이사장이 제 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이 박근영 이사장 인터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일본 하네다 잡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네다 잡지 아시죠? 일본의 좀 우파 성적인 잡지. 요즘 이제 까방송 사무실에 와가지고 인터뷰해가지고요. 제가 하네다 잡지에 그 박근영 이사장, 그 박근혜 대통령 여동생 박근영 이사장 관련해 기사도요. 제가 그때 이 사이드 톱 기사로 크게 적어줬어요. 우리 원고 한 50매 정도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또 일본에서 이제 대서특필 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와중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제가 뭐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박 대통령 쪽하고는 직간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좀 있고 또 그렇게 서로 이제 만났는데 시국이 시국이고 또 견해 차이가 있잖아요.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또 뭐 이 대통령 일가 쪽 하고 있는 분하고 같이 제가 또 일본 또 같이 갔다 오고요. 그래서 뭐 일본 기자들하고도 같이 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억울한 점들을 알리는 데 있어서도 제가 많은 역할을 해왔어요. 미국에서 그때 영국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을 하겠다는 국제변호 여성 변호사들이 왔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누구 만났습니까? 뭐 그들이 뭐 다른 정내에 있는 정치적인 논객들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어요. 제 만나고 왔어요. 제 만나고 법무부 가고 또 그분이 이 TV조선하고 단독으로 인터뷰하고요. 그래서 한 4일, 5일 있다가 갔습니다. 제가 대통령 이 어떤 이 친필 아니면 이 가족들 대통령에 대한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도 뭐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꺼버리고 또 박근영 씨도 거기에 대한 선을 꺼버리고 뭔가 있어야만 거기서 뭐 국제인권사회에 얘기를 하고 호소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뭐 이 돌이켜보면 방송을 하면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할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제 역할과 이 범위 내에서 또 미국에 가서도 미국의 보수 우파 많은 분들한테 지금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 갓 출범했을 때입니다. 했을 때 가서 이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 정권을 규정하고 반미 정권이라고 역설하고 다니고 많은 어떤 이런 과정들을 지금 해왔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따지고 보면 야 지금 내가 지금 이러려고 이렇게 왔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또 뭐 대통령의 어떤 이 메시지는 정말 이 정론지예요. 정론지. 뭐 제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선일보 같은 이런 정론지라든 이런데 정확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나가야 줘야 됩니다. 단독으로 인터뷰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이제 일상적으로 가볍게 취급당하는 뭐 유튜브로 해가지고 다 진실을 못 알리는 게 아니겠지만요. 그런 여러 가지 연관선들 대통령하고 어떤 편지를 같이 책을 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는 논란의 중심이 일 수도 있는 그런 유튜브들하고 상대로 했다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열심히 뭐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겠지만요. 저도 뭐 열심히 합니다. 저는 대통령하고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이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속과 탄핵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진실과 정의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인신감금 적이 거론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그런 식으로 탄핵당하고 구속됐다 하더라도요. 아마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어서 저 문재인 사진 걸어놓고 인신감금 1085일 이렇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좌우를 떠나가지고 이 촛불 거짓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찬탈한 만약에 우파가
우파가 그렇게 권력을 찬탈했다라면요, 저는 모든 것이 이 법률을 지키고 헌법의 가치에 입에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된다 그러면요, 저는 오케이입니다.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은 이 헌법 가치마저도 훼손된 상태에서 지금 처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애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도 개인적 감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개인적 감정은 왜 이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개인적인 생각이 공적 하나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인신감금, 탄핵무효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마음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건 개인 대통령 박근혜가 아닌 대한민국 자유와 진실과 정의의 어떤 입각이다.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판단은 그 각자의 판단입니다. 그 개인의 어떤 판단적인 이 오바와 감정이 이런 공적 판단에 대한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애청자분들이요,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좀 판단을 한 상태에서 이 사태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흥분되어 있고 또 약간 또 이래 불평불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한 단계, 왜 그러냐면 대통령을 위해서 한 단계, 우리가 지금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한 단계 워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 임시가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 방송은 안 합니다. 저녁 방송은 제가 다른 분들을 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만납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또 얘기도 하고 다른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12시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죠. 오늘 뭐 저녁에 갔다가 뭐 늦은 시간에 방송이나 하고 가자 하면 또 늦은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뵐 수도 있고요. 저는 뭐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